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종리입니다. 짧은 시간인 만큼 요약해서 최대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바뀌는 속도에 좀 더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미 온라인 환경 혹은 디지털 환경으로 넘어 들어가 오고 있었습니다. 처음 인터넷을 쓸 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학교 수강 신청을 할 때 전산원에서 줄을 섰습니다. 좋은 과목을 등록하려면 새벽에 줄을 서고 있어야 됐었습니다. 여행사도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예약을 하려고 오프라인 여행사에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 여행사들은 이미 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전산원, 인터넷을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썼나요? 공급자 관점에서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스마트폰도 생기고 노트북도 많이 들고 다니고 모바일 환경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오프라인을 안 가도 이미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환경을 고객들이 직접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산업도 예전에는 여행사, 영어로는 트래블 에이전시라고 불렀다가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는 모바일 환경에서는 트래블 에이전시 앞에 O가 붙어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가 됐습니다. 이 두 가지의 변화, 적응 못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고 적응 못하신 회사들 너무 많았습니다. 적응 못한 개인이나 적응 못한 회사는 도태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무엇이 변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전환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거는 어떤 변화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모바일 환경을 변했던 B2C 유저 인터페이스가 엄청나게 변화할 것이고요. 그것이 AI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죠. 또한 공급자 관점에서 전산화되어 있던 그 환경도 클라우드로 바뀝니다. 이 두 가지는 동시에 발생을 하고요.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혁신의 속도는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적응 못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을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위기지만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생기면서 성공한 회사가 너무 많고요. 모바일 환경 넘어가면서 성공한 회사 너무 많습니다. 결국 기존에 있었던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너머란 상황이 왔고 이 환경을 위기가 아니라 기회로 만들어보자.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한 키라고 생각합니다. 챗 GPT, 이게 뭘까요? 저는 생산성을 개선하는 측면에서 하나의 중요한 챗 GPT 혹은 바드의 특성이 있지만 또 하나로 반드시 주목해야 될 게 인터페이스의 변화입니다. 구글이나 이런 검색 엔진들이 걱정한다는 뉴스 굉장히 많이 보실 거예요. 여행을 갈 때 미국인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선 구글로 검색을 합니다. 여행에 대해서. 그러면 막 검색 결과가 뜨는데 검색 결과 중에서 보통 위에 있는 걸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메타서치라는 데로 이동합니다. 그게 트립하고 트립어드바이저, 호텔스 컴바인 이런 데거든요. 거기서 또 찾다가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OTA로 넘어갑니다. 뭐 당연히 야놀자나 인터파크도 OTA고요. 아고다, 부킹닷컴, 익스피디아 다 OTA입니다. 거기서 또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 여행에 대한 예약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검색 엔진, 메타서치, OTA 다 똑같이 검색하고 있습니다. 근데 검색은 바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정보들을 잘 정리해서 사람이 직관적으로 잘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기본적 개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플랫폼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이 거기까지거든요. 근데 더 똑똑한 AI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알아서 정보 긁어서 내가 알아서 개인의 맞춤형으로 제공해 주게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챗GPT 한 5.0 되면은 다 개인화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환경이 왔을 때 이 검색으로 우리가 했던 이 수도 없이 많은 밸류체인 상에서의 사업 모델들은 큰일 나겠죠. 게다가 검색만으로 봤을 때도 AI로 통해서 하는 챗GPT나 바드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를 계속 들으시잖아요. 비즈니스 모델은 바뀔 겁니다. 저는 인터페이스의 변화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것,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챗GPT나 바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산성뿐만 아니라 인터페이스가 바뀐다는 거죠. 그 인터페이스가 바뀌면서 공급자 쪽도 바뀝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왼쪽이 파는 사람, 오른쪽이 사는 사람, 그러니까 공급자 수요자라고 했을 때
저렇게 연결해야지만 뭔가 트랜잭션,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저거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선이 길면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바뀐 게 중간에 있는 중개인들입니다. 우리가 플랫폼들이 돈을 다 가져가. 아니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왜 플랫폼이 돈을 이렇게 많이 벌어? 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저는 사실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중개인이 없어서 왼쪽 같은 세상으로 가면 물건 값은 더 비싸질 겁니다. 효율화된 겁니다. 효율화될 때 기술이 필요했고 예전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중개인들이 최적화를 시킨 거죠. 그리고 최적화를 시켰으니까 그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근데 이 중간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림이 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제가 구름을 표현한 거거든요. 클라우드로 가게 되면 중간에 중개인들을 거치지 않아도 클라우드로만 데이터를 꽂으면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챗GPT나 바드 같은 고객단에서의 인터페이스의 변화와 이러한 클라우드처럼 공급자 관점에서의 변화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것이고 그게 밸류체인의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이거는 지각 변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클라우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맨 왼쪽에 있는 그림 온프라미스였습니다. 근데 온프라미스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저희가 스파이 영화 같은 걸 보면은 무슨 정보를 빼내야 돼요. 근데 그 정보를 빼내려면은 반드시 거기 들어가야 된대요. 그래서 막 환풍구를 통해서 막 이렇게 날아가고 막 뛰어내리고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USB를 딱 꽂습니다. 그러면 항상 그때 나쁜 사람들이 막 쳐들어와요. 그러면은 막 50%, 70%, 80% 하는데 막 큰일 나다가 어떻게 딱 빼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그게 왼쪽입니다. 안전합니다. 대신에 거기 가야지만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야 그러면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리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씁니다. 그러면 모바일로 데이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레이턴시라고 해서 데이터를 조회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퀄리티 떨어지고 그 다음에 보안상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야 저것도 아니야 라고 해서 풀로 클라우드 올라가는 거죠. 클라우드 올라가면은 모든 터치 포인트는 클라우드 올리기만 하면 됩니다. 호텔에 문을 딱 열면 열려있는 상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는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도어락에 있는 데이터를 호텔 중앙으로 모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거가 아니라 도어락을 바로 클라우드 올리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사물 인터넷, IoT라고 부릅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빅데이터, 블록체인까지 다 포함해서 다 데이터 플레이거든요. 이 데이터 플레이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변화를 다 가리키고 있었고 그 데이터의 변화, 그 데이터 기술의 변화는 그냥 예정대로 가는 겁니다. 물론 근데 그게 예상보다 빠른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거냐 세상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건 AI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 모든 건 데이터라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고 무엇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것인가 이거를 봐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너무 당연하고 쉬운 예지만 옛날엔 여행을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가 가는 여행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책 한 권으로 한 나라를 여행 간다는 게 말이 되나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없었고 경험도 없었고 세상은 다 조각조각 나 있었고 국가 간 경계도 명확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여행을 하고 그 나라 갔다 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건 여행도 아니죠. 근데 그 여행은 점점 바뀔 겁니다. 예전에 하나밖에 없던 게 2개, 5개, 10개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생기겠죠. 이렇게 개인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한 모든 여행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여행이 가능한데 그 여행을 과연 우리가 실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냐.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색하고 메타서치 가고 OTA를 가고 이 방식으로는 이 여행을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행을 실현하려면 앞쪽에 고객단의 인터페이스가 들어왔을 때 챗 GPT든 바드든 걔가 추천을 해줄 거잖아요. 그 추천되어 있는 그 정보를 바로 랜딩을 때려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거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그걸 만들려면 공급자들이 디지털화가 돼야 됩니다. 공급자들이 소위 엑스트라넷 뭐 이런 걸로 그냥 내가 디지털화 되지 않고 어딘가 디지털되어 있는 플랫폼에다가 뭔가 데이터 올려서 거기서 장사를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 플랫폼이 없어도 내가 디지털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바로 나를 랜딩으로 때려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죠. 그 구조가 돼야 이 개인화가 가능합니다. 지금의 구조로는 이 개인화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할 것이냐 변하지 않을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질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혁신은 시작됐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빨리 올 것이고 이걸 만들려고 하면은 밸류체인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고민들을 안 하고
나는 그냥 여행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만 하면은 나한테 추천을 해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은 더 이상 검색은 없습니다. 검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검색은 인간이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로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그거를 잘 찾아가게 하는 걸 도와주는 정도였는데 그 개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그냥 여행을 가겠다라고 검색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여행을 가면 좋을까를 얘가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이거를 바로 공급자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정보를 랜딩을 떠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뭐 비가 내려서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은 나 어디 갈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아.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OTA나 혹은 우리가 쓰고 있는 플랫폼에서 검색하는 방식을 아예 벗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게 되면서 데이터 플레이를 어떻게 할 거냐, 커뮤니티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관심사가 데이터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표현한 관심사로 묶어줬죠. 앞으로는 내 관심사를 묶어줄 겁니다. 그 묶어주는 장들이 많아질 거고 그 안에서 많은 데이터가 다시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방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온프라미스의 싱글 테넌트 한 명 한 명을 커스터마이즈 해주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의 멀티 테넌트로 바꾸고 데이터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비대면 환경이 가능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을 열심히 저희는 전 세계로 펼쳐서 사업을 해왔습니다. 200개국에 약 8만 3천 개의 솔루션을 이제까지 팔아왔고요. 저희는 이미 이제 해외에서의 인력은 1,00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숙박만 할 거, 호텔만 하는 게 아니야라고 해서 다양한 카테고리를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 혹은 F&B, 레저 시설, 골프 시설 이런 식으로 계속 확장을 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프로퍼티 기반으로 디지털화를 할 수 있는, 공급자가 디지털화 할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계속 확장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이 쉽게 붙습니다. 왜냐하면 IoT 개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설치 필요 없습니다. 갖다 놓으면 되고요. 얘네들은 항상 업그레이드 됩니다. 우리는 키오스크 하면 그 화면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그렇고 애플리케이션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그렇게 확장을 해오는 게 저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1차적으로 성공 모델을 만들었고 그걸 가지고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저희한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아시아로 확장을 했고 거기서 또 성공 모델을 만들었고 그랬더니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저희한테 또 투자를 해주셨고 그걸 바탕으로 지금은 중동, 유럽, 북미, 남미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두렵습니다. 우리가 과연 해외로 글로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제까지 없었던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과연 만들 수 있을까? 항상 두려움을 가지고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스타트업이 도전 정신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빠르게 글로벌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나머지 내용은 뒤에서 대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